이번에 우리가 학습할 특강의 제목 읽어볼까요? 자, 키워드 특강은 공인중개사 다양한 강의들 중에 고급 강좌에 속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첫 강의로서 키워드 특강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숫보기 특강을 먼저 학습한 후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중에는 숫보기 특강을 학습한 후에 지금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기출엔 응용을 학습한 후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두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특강은 정확하게 강의의 컨셉이 뭘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들과는 또 어떤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강양구는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지출되는 음식 요금들 중에 아마 과일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과, 수박, 포도, 다양한 맛있는 과일들을 펼쳐놓고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무척 고민스러워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 이 포도 맛있는데 먹어봐. 이 사과 맛있는데 먹어봐.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바로 먹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키워드 특강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것은 기존의 강의와 똑같습니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보다 더 명확하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과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만 제시하거나 포도만 제시하거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또는 이 강의를 듣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숫보기에서 학습을 하고 숫보기 책을 펼쳐서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이 강의를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강의를 먼저 학습하세요. 키워드 특강을 먼저 학습한 후에 복습용으로 숫보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숫보기 교재에서 왜 여기에 키워드를 제시했는지, 왜 이것이 키워드라고 하는 건지, 왜 이게 중요한 건지가 보다 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교재를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고요. 그리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기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크기가 좀 더 작은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전 키워드 해설 핸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한 손에도 딱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해설집을 이번에 제작을 한 목적은 이 교재요. 이 주 교재에 답 체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독은 보셔야 돼요. 3회독 내지 5회독은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체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핸드북에 이 책에 수록된 게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고스란히 답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은 말입니다. 어디 다니실 때 그래도 직장에 나가서 보기는 조금 눈치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든 지하철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펼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책 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냥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최소한 이 3가지는 무조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의 개념에서 최근 1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 2번은 복합 개념, 분류하는 게 시험 문제였고요. 그리고 3번은 정착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 동안 5번 출제된 것 중에 2번이 복합 개념의 분류라 그랬죠. 그러면 좀 더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복합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분류하고 합시다. 복합 개념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어떻게 되죠? 수폭이 보면 안 돼요. 유형 플러스 무형 또는 뭐라 그러죠? 기술, 경제, 법률. 자, 다시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무엇이다? 오케이. 유형 플러스 무형. 또는 뭘 한다고요? 기술, 경제, 법률.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럼 두 번째,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모두 다 물어봐요. 모두 다 물어보는데 경제나 법률적 측면에 속하는 것들의 종류는 각각 수만 가지씩 존재하는 거니까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딱 4가지죠. 자, 시작합니다. 기술적 측면, 물리적인 측면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들어갑니다. 시작. 좋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다음, 경제적 측면, 물론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그죠?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누구나 그 단어를 보면 그게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법률적 개념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뭐라고요? 오케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우리가 개론 시간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협의와 광의로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측면이에요. 그럼 이걸 고스란히 우리 민법으로 넘어가면 민법에서는 협의, 광의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부동산이라고 나오는 거지. 민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동의어처럼 쓸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연스럽게 동의어처럼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준부동산 개념이죠.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준부동산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오케이. 동산이죠. 그러면 이 동산인데 부동산으로 간주해서 사용을 하려면 어떠한 필수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케이. 등기 등록이죠. 그럼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부동산처럼 이용하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 중딩 때도 이런 문제 한번 다뤘나요? 거의 뭐 중딩 졸업 후에는 처음 만나는 유형이죠. 문제 보고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민했던 건 아니죠. 자, 하나씩 연결합시다. 기억. 자본은 어디죠? 자본은 경제. 소비재, 경제. 공간, 우리가 물리적 또는 기술적이라 그랬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에는 4개. 공간부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따라서 공간은 물리적 개념. 생산 요소라고 했으니까 경제. 자연은 어디에 속합니까? 물리적. 자산, 경제. 위치는요? 오케이, 물리적.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최근 10년 동안 5번 출제되는 문제 속에서 2번이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틀리지도 않고 틀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개념의 종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물리적 개념을 딱 기억하자고요. 물리적 개념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좋습니다. 2번 문제 가볼까요? 첫 번째 키가 뭘까요? 오케이, 물리적 개념.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합시다. 재료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의 키워드 먼저 복합 개념이죠. 그럼 일단 복합 개념에 철저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복합 개념, 유형, 무형. 유형은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무형적 측면에는 뭐가 있다? 경제와 법률. 따라서 2번 첫 번째 키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라는 것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한다면 외관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니까 유형적 측면을 얘기합니다.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의에 다 써서 갑니다. 시작. 민법상 부동산 이꼴 협의의 부동산 이꼴 토지 및 그 정착물.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마치 하나의 용어인 것처럼 활용했었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등기, 등록.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채택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입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제일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준부동산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를 물어본다면 동산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문제가 5문제 중에서 3번 출제되었던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착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착물에서는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 정착물이란 뭐냐? 이거 물어봐요. 정착물의 정의. 뭐라고 하면 되죠? 부착, 계속. 따라서 부착과 계속적이라는 조건에 어긋나면 이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어떤 재화가 정착물이랍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재화가 정착물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동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정착물을 분류하는 다양한 종류들 중에 우리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즉 어떤 거냐? 부착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켰다고요. 제거를 시켰더니 손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효용이 발생한다면 오라는 말은 발생했다 이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엔더가 아닙니다. 오화입니다. 엔더가 아니고 오화라는 얘기는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효용이 감소했다면 그것도 정착물이고 효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건물이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도 정착물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착된 것을 제거시켰을 때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효용이 감소한다면 뭘로 본다고요? 정착물이다. 이거 시험 문제 장난치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건 X, 정착물이다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들어갑시다. 그럼 정착물의 종류들을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정착물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 게 있는데 자, 먼저 종류들을 한번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이 종류들을 말입니다.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정착물의 정의와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목. 수목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그건 정착물이죠. 두 번째, 다년생. 단어에서 이미 충분한 의미를 전달했네요. 다년생. 계속해서. 그럼 그 식물이 또는 그 생물이 계속해서 부착되어 있다면, 그죠?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자연식생. 용어만 보세요. 자연식생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성장하는 나무. 우리가 여러분들 등산을 가게 되면 산에 보세요. 북한산에 가니까 그죠? 나무들이 많죠. 근데 북한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올라가서 그 나무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거 아니죠. 그대로 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식생. 그럼 자연식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부착과 계속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말하죠.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차 기간 동안만 이용을 하니까 계속적 조건에 어긋나죠. 그러므로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 임대인 정착물은 부동산. 다시 한번 종류들 잘 보시고요. 근데 우리 민법에 가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민법적 입장에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인데요. 이 또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런 용어는 민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거 역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건 종속정착물이고요.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그게 독립정착물입니다. 표현을 잘 보세요. 토지와 분리 양도가 가능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독립정착물이라는 것이고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딱 네 가지입니다. 건물, 자, 다 같이 합니다. 자,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한 자산,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네 가지. 건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그리고 농작물.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명인방법은 그냥 이렇게 지금 처리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농작물.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착물은 이게 전부 다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앞서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번 강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부동산의 개념인데 최근 10년 동안 5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나왔다는 거니까 출제 빈도로 높다는 뜻이겠죠. 자, 그 중에서 5번 중에서 3번이 정착물이고 정착물에서 학습할 내용이 이게 전부 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다 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강량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그렇죠. 전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니까 강량구가 선택하고 강량구가 집중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고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착물인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가 뭡니까? 인공적 수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론에서도 구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인공적 수로라는 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그것도 너무 깁니까? 인공적, 그거면 인공적. 자, 유치한데, 그 다음 뭐라고요? 인공. 공할 때 기억이죠. 국어할 때. 그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어라는 개념을 잘 봐요. 국어는 토지에 붙어 있다고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정착물인데, 그러면 정착물 중에서 독립정착물일까요? 종속정착물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혼돈할 필요가 없죠. 독립정착물은 민법에서 딱 4가지만 규정했으니까.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독립정착물 종류 4가지 건물부터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 그 4개 중에 국어 없었죠. 그럼 국어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는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갑니다. 다년생, 그렇죠? 정착물. 가식,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가식 중인 수목, 이식 중인 수목. 자, 현재 수목이 A라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목을 B라는 곳으로 옮겨 심을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곳으로, 자,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 심었어요. 그럼 이 수목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A에서 B로 옮겨 심을 건데 문제는 지금 B라는 이 위치가 이 수목을 옮겨 심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B라는 곳에는 옮겨 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수목을 A라는 곳에서 분리를 시켜서 C라는 곳에다가 심어 놓은 거죠. 그럼 잘 봐요. C라는 곳에 계속 있을 겁니까? 곧 B로 갈 겁니까? B로 갈 거죠. 그럼 잠시 심어 놓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식, 가짜로 잠시 머물러 있다고요. 그럼 이건 왜 동산일까요? 그렇죠? 정착물을 정의할 때 계속 부착이라 그랬죠. 계속적 조건에 어긋난다고요. 그래서 이건 동산으로 본다. 그런데 이식 중인 수목은 왜 동산으로 볼까? 이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어긋났다는 겁니까? 부착이라는 조건에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착물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때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계속적이다, 부착이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교량, 교량은 계속 붙어 있죠. 정착물. 담장, 계속해서 붙어 있죠. 정착물. 이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물어본 겁니까?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민법적인 용어는 독립, 종속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정착물을 민법적 개념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자, 종류는 4개.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그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된다고요. 정확합니다. 다음에 국어. 국어는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종속 정착물이죠.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리고 농작물. 농작물의 경우는 말입니다. 앞에 모든 조건을 다 무시. 그게 판례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농작물 앞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던 정당한 권한이 있던 없던 불문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농작물만 보는 거예요. 농작물은 무조건 독립정착물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의 첫 번째 개념, 부동산의 개념.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숙보기로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기출엔 응용 파트에서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도 간단하게 쉽게 명확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